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영유월 28일 일요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파나마 vs 잉글랜드. 파나마는 고도일을 중심으로 중앙 간격을 좁히고 로드리게스와 디아즈의 빠른 전진을 활용해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가 수비 숫자를 줄인 채 공격에 나설 경우 측면 뒷공간을 활용해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도 있다. 하지만 경기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중원 장악력과 공격진의 개인 능력에서 앞서는 잉글랜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벨링엄이 중앙과 측면 사이로 오가며 공을 받아주면 파나마의 두 수비형 미드필더는 케인의 움직임과 벨링엄의 전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케인이 중원 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중앙 수비수가 따라 나오면 문전 뒤쪽 공간이 열리고 반대로 자리를 지키면 케인이 자유롭게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속도를 붙이면 파나마의 측면 수비는 돌파를 먼저 막을지 크로스 길목을 차단할지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파나마는 앞선 두 경기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수비수들의 역할 분담이 흔들렸기 때문에 레시포드의 정확한 크로스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격 수단이다. 케인이 문전에서 수비수와 경합하는 동안 벨링엄까지 뒤에서 침투하면 한 명의 수비수가 두 개의 움직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에 잉글랜드는 파나마가 수비 블록을 낮추더라도 측면 돌파, 문전 크로스, 중앙 침투를 번갈아 활용하며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파나마가 많은 선수를 페널티 박스 근처에 배치해 버틴다면 전반 초반에는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잉글랜드가 좌우로 공격 방향을 바꾸며 수비진을 반복해서 움직이면 파나마의 좌우 수비 간 의사소통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너킥에서는 가까운 골대 쪽 경합에 시선이 쏠리는 순간 반대쪽 파포스트가 비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는 케인의 결정력뿐 아니라 벨링엄의 문전 침투와 장신 선수들의 제공권까지 활용할 수 있어 득점 경로가 다양하다. 결국 파나마가 한 가지 공격만 막아서는 버티기 어려우며 측면 수비와 세트피스 대응에서 발생하는 균열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력과 전술 완성도, 문전 결정력까지 종합하면 잉글랜드가 경기 흐름을 장악한 뒤 확실한 점수차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나마패 필승.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나마패 추천. 언더 추천. 크로아티아 vs 가나. 가나는 세메뉴의 힘있는 돌파와 이냐키 윌리엄스의 빠른 배후 침투를 앞세워 단번에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카말딘 술레마나까지 측면에서 속도를 더한다면 크로아티아 수비진도 초반에는 넓은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가나의 공격은 전진 속도가 빠른 만큼 공을 빼앗긴 뒤 선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중앙 수비수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한 명이 부디미르와의 경합을 위해 앞으로 따라 나오면 뒤쪽 공간이 열리고 반대로 라인을 내리면 크라마리치가 수비라인 앞에서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다. 크라마리치가 이 지점에서 수비수 사이로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부디미르와 페리시치에게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가 빈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양쪽 측면에서 크로스와 침투를 번갈아 시도하면 가나의 수비진은 공과 공격수를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가나는 공격이 막히기 시작하면 세메뉴와 술레마나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냐키 윌리엄스가 고립될 가능성도 커진다. 경기가 거칠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까지 늘어난다면 불필요한 파울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흐름을 스스로 내줄 수 있다. 결국 중앙 수비의 위치 선정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크로아티아가 침착하게 상대의 빈틈을 공략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크로아티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크로아티아 승 추천. 언더 추천. 콜롬비아 vs 포르투갈. 콜롬비아는 루이스 디아스의 돌파와 하메스의 왼발 전개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쿠초 역시 전방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포르투갈 센터백들의 위치를 흔들 수 있어 공격 자체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에 많은 인원을 투입한 뒤 공을 빼앗겼을 때 발생하는 수비 전환이다. 최종 수비선이 높은 위치에 형성된 상태에서 압박이 풀리면 센터백 뒤로 넓은 공간이 열리고 이를 보호해줄 커버 인원도 빠르게 복귀하기 어렵다. 포르투갈은 브루노가 중원에서 한 번에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고 콘세이상은 그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수비수의 시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콜롬비아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콘세이상이 넓은 수비 뒷공간을 그대로 점유하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콜롬비아 수비진이 콘세이상의 속도를 의식해 뒤로 물러서면 브루노가 전방에서 공을 받을 공간이 넓어진다. 반면에 브루노를 막기 위해 중원이 앞으로 압박하면 호날두와 콘세이상을 향한 침투 패스의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다. 무엇보다 높은 수비선 뒤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약점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콜롬비아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포르투갈은 더 넓은 역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콘세이상의 라인 브레이킹과 브루노의 패스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호날두를 중심으로 마지막 월드컵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더해진다면 포르투갈의 집중력이 승부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공격 전환 속도와 수비 뒷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포르투갈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콜롬비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콜롬비아 패 추천. 언더 추천. 콩고민주공화국 vs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은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한 뒤 중원에서 공을 끊어내고 박한부의 빠른 침투를 향해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우즈베키스탄의 스리백이 전방 압박에 맞춰 라인을 올리는 순간 수비수들의 등 뒤에는 넓은 공간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박한부가 가장 위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박한부는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비수 사이와 측면, 통로를 반복해서 오가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수비진이 마크 대상을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은무크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끌어내면 박한부의 침투 경로는 더욱 넓어지고 직접 슈팅과 컷백을 모두 노릴 수 있다. 무카우가 중원에서 슈크로프와 이스칸데로프의 연결을 끊어낸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쇼무로도프를 향한 긴 패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쇼무로도프가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더라도 주변 공격수들의 합류가 늦으면 콩고민주공화국의 파이브백을 상대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지상에서는 박한부와 은무크의 속도를 활용하고 측면에서는 크로스를 통해 문전의 높이와 힘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수비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침투에 노출되고 깊게 내려서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반복되는 공중볼 경합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첫 번째 수비에 성공한 뒤에도 세컨볼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수비 대형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연속적인 슈팅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조직력과 패스 연결로 버티려 하겠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과 신체 접촉이 이어질수록 평소보다 전개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속도와 힘을 모두 갖춘 콩고민주공화국이 상대 수비진에 계속해서 다른 선택을 강요하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콩고민주공화국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콩고민주공화국 승 추천. 언더 추천. 알제리 vs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전방 압박과 빠른 세로 전개를 앞세워 알제리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고 아르나우토비치와 그레고리쉬의 제공권을 활용해 문전에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높다. 로마노 슈미트가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패스의 연결고리를 맞는다면 짧은 시간 안에 알제리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접근하는 장면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알제리는 벤탈렙의 왼발 전환 패스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압박이 집중된 지역을 벗어나고 마르지가 자리한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의 무게를 빠르게 옮길 수 있다. 마르지가 터치라인을 따라 깊숙하게 전진하면 오스트리아 측면 수비수는 바깥쪽 돌파와 중앙 진입을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 바깥쪽을 막기 위해 수비수가 가까이 붙는 순간에는 컷백 통로가 열리고 912가 문전에서 수비수 사이를 빠져나오며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수비수가 안쪽 공간을 먼저 닫으면 마레즈는 측면에서 시간을 확보한 뒤 정교한 크로스와 낮은 패스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마레즈가 중앙으로 파고들었을 때 왼발 인프런트 킥으로 반대편 골문을 겨냥하는 패턴은 오스트리아 수비진이 알고도 쉽게 막기 어려운 선택지다. 912 역시 단순히 문전에서 패스를 기다리지 않고 중앙 수비수 앞쪽으로 내려와 연계한 뒤 다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수비수가 끝까지 따라가기 까다롭다. 오스트리아가 전방 압박에 성공하는 구간에서는 알제리도 고전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압박을 벗어난 이후에는 측면에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알제리의 공격 구조가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너킥 상황에서도 알제리는 니어 포스트로 빠르게 쇄도한 뒤 헤더로 공의 방향을 바꾸는 패턴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 사이를 흔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아르나우토비치와 그레고리슈의 높이를 앞세워 맞불을 놓더라도 공격 전개 방식의 다양성과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세밀함은 알제리가 한 단계 앞서 있다. 결국 마레즈의 측면, 돌파와 중앙 진입, 912의 문전 움직임, 벤탈렙의 방향 전환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알제리가 오스트리아의 최종 수비진을 반복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제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제리 승 추천. 언더 추천. 요르단 vs 아르헨티나. 요르단은 경기 초반부터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촘촘하게 막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알타마리와 오란을 활용한 역습이 가장 현실적인 공격 수단이지만 공을 빼앗은 뒤 전방으로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면 곧바로 다시 수비에 몰릴 수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엔소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공의 진행 방향을 계속 바꾸며 요르단의 두 줄 수비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중앙이 막히면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측면 돌파를 활용하고 수비가 바깥으로 끌려 나오면 라우타로가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마무리를 노릴 전망이다. 초반에는 요르단의 수비 숫자가 많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만 공격하지 않고 좌우 전환과 컷백을 반복하면 수비 집중력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며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돌파와 컷백 타이밍도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더욱 날카로워진다. 이 과정에서 라우타로가 수비수 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면 수비 라인의 시선이 갈라지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장면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메시까지 교체로 투입된다면 요르단은 이미 지친 상태에서 더욱 정교한 패스와 드리블을 상대해야 한다. 결국 요르단은 전후반 90분 동안 공격보다 수비에 훨씬 많은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중력과 체력 모두 떨어질 수 있다. 전력, 경기 운영 능력, 공격 전개의 다양성, 교체 전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요르단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오버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요르단 패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